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IBK 기업은행 동계 체험형 청년 인턴 자소서 항목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신입회원 공고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인턴 채용 공고까지 뜨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네 가지입니다. 일단 신입회원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다섯 가지였는데 조금 줄어든 네 가지고요. 항목을 봤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접해보지 못한 항목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첨삭의 경우는 늘 해주셨던 대로 이제 카페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고 동영상 더보기란에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소서 첨삭의 경우에는 마감일 5일 전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0일 목요일에 마감이기 때문에 네, 10월 5일 날 오후 6시까지 무료 첨삭을 받을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기업은행에 지원한 동기와 인턴 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늘 제 영상에서 강조드리지만 문단 나누기는 정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단 나누기 꼭 해주시고요. 두 가지식으로 지원 동기가 언급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인턴의 경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제가 기업은행 인턴 첨삭은 지금 거의 한 3회차, 4회차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히 기업은행 회원 지원 동기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해당 공고는 인턴이기 때문에 인턴에 대한 지원 동기가 함께 나와야 돼요. 기업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와 더불어서 인턴에 대한 지원 동기가 함께 나와야 되고요. 행원과 구분될 수 있는 지원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연계해가지고 항목에서 묻는 것처럼 인턴 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고자 한다라는 게 언급되면 좋겠죠. 해당 항목은 사실은 기업은행이 지원한 동기는 뭐 당연히 물어보는 항목이고요. 인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묻는 이유는 인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인턴 업무에 대해서 이만큼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만큼 원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인턴에서 시제를 다룰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짜리 업무만 하죠. 통장 재발급이나 이런 시제가 발생하지 않는 업무들을 이제 인턴이 맡게 되는 업무라고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시제를 다루면서 이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뭐 인턴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얘는 인턴에서 이거 다루는 것도 모르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기본적으로 인턴을 지원하면은 그 인턴을 통해서 정말 얻고자 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이 친구는 입사하여서 인턴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구나라는 것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항목의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뭐 지원 동기는 언급되는 게 좋고요. 두 가지식으로 언급되고 그 외에 인턴으로 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에 좀 명확하게 어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누군가와 경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었던 일 있다면 무엇이고 이기고 싶었던 이유와 과정 뭐 결과 설명하시오. 참 진짜 어렵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소서에서 그동안 부정적인 건 피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항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자소서에 잘 쓰지 않을 뿐더러 반드시 이기고 싶었던 일, 보통은 뭐 희생, 배려 뭐 이런 팀워크를 강조하죠. 근데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게 있다면 쓰고 이유와 과정과 결과를 쓰라고 하는 항목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문단 나누기는 당연히 필수고요. 좀 이긴다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부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반드시 상대방을 제압하고 눌러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쟁 자체가.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나 하나의 포인트보다는 팀이라는 포인트를 잡으면 좀 작성하기 쉬워질 것 같아요. 가령 팀과 팀과의 경쟁에서 내가 지게 됐을 경우에 우리 팀에 피해가 된다. 뭐 이건 정말 예시입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의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표현들이나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아니라면 업무적인 역량의 성장과 연계하는 방법도 될 수 있겠죠. 어떠한 것의 경쟁을 통해서 나의 업무적인 역량의 성장이 있는데 이 경쟁에서 이겨야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가지고 그 결과 어떠한 역량을 배울 수 있었고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 배웠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면 좋겠죠. 그러니까 해당 항목은 최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고 부정적인 느낌을 줄이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항목에서는 이렇게 물었으니까 난 경쟁에서 무조건
무조건 이겼고 그 과정에서 물불 가리지 않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업의 자소서를 쓰기 때문에 리스크 있는 표현을 줄이고 면접관이 봤을 때 항목에서 묻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잘 답변을 했는데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라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인의 장점을 통해 성공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경험과 단점으로 인해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경험. 이것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단순히 장점과 단점을 물은 것에서 나아가서 장점이 너한테 어떻게 발휘가 되었고 단점은 그로 인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냐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일단 문단 나누기 필수고요. 두 가지식으로 어떠한 장점을 바탕으로 어떠한 성공적인 업무 처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풀어가면 좋겠죠. 단점도 동일하고요. 경험 및 상황에 대해서 나열식으로 풀어쓰게 될 경우에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이건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장점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경험인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어떠한 장점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정말 몇천 명, 몇만 명이 지원하는데 나의 자소서에 10분, 20분씩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사례나 경험을 좀 명확하고 간략하게 작성하는 게 좋고요. 상황보다는 나의 어떠한 장점을 발휘하였는지, 그러한 장점을 또 어떻게 발휘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는지까지 기승전결이 되도록 좀 정확하게 작성되는 게 좋고요. 단점 역시 나의 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가령 예시를 하나 들자면 어떠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은 어떤 것에서 부정적이고 어떤 반면에서 나쁘고 어떤 반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나열하면서 나의 단점을 어필할 필요가 없죠. 나의 단점은 간략하게 어떠한 단점입니다 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과정과 결과 그리고 단점 언급 후에는 그로 인해서 배운 거, 느낀 거 혹은 극복하기 위한 노력까지 연계하면 충분히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겠죠.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4번.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해서 실천했던 경험과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생각으로 실천했던 경험, 그로 인한 결과. 이것도 제가 이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기업은행이 약간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소서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단점들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게끔 유도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문단 나누기는 필수고요. 일단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해당 항목에서.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소재 자체는 일단 부정적인 소재죠.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례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심플하게 작성을 하고요. 그러한 생각으로 실천을 하였으나 어떠한 것에서 배웠다, 느꼈다. 약간 결과적인 부분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 하나쯤이야 라고 했는데 나 하나쯤이라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났고 나는 나 하나쯤이야를 바탕으로 해서 회사에 입사해서도 나 하나쯤이야는 자세로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원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뻔해요. 사실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좀 결과에 집중해가지고 작성하면은 요건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요. 나 하나만이라도라는 소재 자체도 희생과 배려 이런 게 있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팀워크 소재랑 연계가 가능하겠죠. 어쨌든 저쨌든 두 가지 질문 모두 결과적인 게 좀 중요해요. 어떠한 걸 배웠고 앞서 말씀드린 항목과 비슷하지만 결론적으로 인턴 업무 혹은 기업은행에 어떠하게 적용시키겠다까지 연계되면서 이렇게 풀어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항목에서 이걸 물었으면 그거에 대한 답은 무조건 해야 돼요. 단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건 구체적으로 하고요. 간략하게 답변하는 건 간략하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조절이 돼야지 이 어떤 항목에서는 임팩트를 주고요. 어떤 항목에서 리스크를 줄이고요. 네, 그러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 분석했던 것보다 이번 기업은행 인턴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좀 들여서 이렇게 항목 분석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무료자소 첨삭 요청도 좋지만 이런 피드백을 보면서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료자소 첨삭 역시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자소서 작성하기 힘드실 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말씀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